안녕하세요. 환경공학을 가르치고 있는 우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나합격 수질환경 기사 실기 두 번째 과목인 상하수도 계획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목은 1과목과 3과목에 비해 단순하게 암기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암기해야 될 것들을 체크해드리고 이 암기했던 것들로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챕터 1 상하수도 기본 계획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수도 설계 일반사항 들어가기 전에 제가 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친구 중에서 상수도 계통에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수원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자, 수원에서 만나서 반가워서 술을 많이 먹게 됐는데 다음 날에 숙취로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자, 숙취가 너무 심하게 도져서 배에 급체가 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 하면 상수도 계통을 외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자, 상수도 계통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수원에서 만났습니다. 자, 수원에서 뭘 했죠? 자,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 먹고 다음 날에 숙취가 너무 심하게 도졌습니다. 그래서 숙취가 도졌송, 숙취가 도져서 그 다음에 배에 급체가 왔죠. 배에 급체가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숙취의 취, 그 다음에 도, 저, 송, 배, 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숙취의 취는 취수, 도저송의 도는 도수, 저는 정수, 송은 송수, 배는 배수, 급체의 급은 급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상수도 계통은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시험 문제 나오게 됐을 때 바로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나와 있는 수원의 구비 요건을 보게 되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자, 이 수원의 구비 요건은 어떤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좋은 물, 즉 맛있는 물, 좋은 물, 이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좋은 물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수질이 좋아야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그럼 이 좋은 물은 우리가 많이 먹고 싶기 때문에 수량이 풍부해야 좋습니다. 또한 이 수량 또한 풍부해야 되고 우리가 찾고 싶을 때 바로 찾을 수 있게끔 가능한 한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중력의 영향을 받아 흐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위치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좋은 물을 떠올리게 되면 당연히 수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많이 먹어야 되니까 수량이 풍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빨리 먹고 싶으니까 수돗물 소비지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고, 원래는 이게 가까운 곳에 위치할수록 퍼지는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가까울수록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암기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 마지막에 중력작용에 의해서, 즉 펌프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높은 곳에 위치해야 좋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계획 급수 인구 중 등차 급수 방법과 등비 급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계획 급수 인구는 필기에서도 한번 암기를 했지만 실기 시험에는 등차 급수 방법보다는 등비급수 방법이 조금 더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등비급수 방법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는 등비수열을 배웠습니다. 그게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얼핏 생각해 보면 아, 이걸 배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때 P에는 N년 후의 계획 연도의 인구, 자, 이건 뒤에서 한 번 더 풀어볼 거예요. 자, 이때 P는 현재 인구, 그 다음에 이때 R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며 이때 N은 계획 연도까지 경과 연수입니다. 자,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를 수 있지만 이따 뒤에서 같이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뒤에 문제에서 바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0페이지 첫 번째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자, 등비증가법을 사용합니다. 자, 등비수열 생각해 주시면 되고, 도시인구가 10년간 3.25배 증가했을 때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얼마인가? 자, 앞에서 인자 대입하는 방법은 제가 더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때 R이 연평균 인구 증가율입니다. 자, 따라서 이것을 식을 정리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것을 그대로 대입해서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풀어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솔브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r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r 앞에 있는 괄호 앞에 있는 p를 넘겨주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p를 좌항으로 나눠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p분의 pn은 1 플러스 r 전체의 n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안에 괄호에 있는 부분을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n분의 1제곱을 약간 양변에 해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그러면 p분의 pn의 n분의 1제곱이 되고, 이때는 여기에 n분의 1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n과 n이 소거가 되어서 1이 됩니다. 따라서 1제곱은 우리는 쓰지 않기 때문에 1 플러스 r로 놓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궁금한 것은 r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우측에 있는 1도 좌항으로 넘겨줍니다. 따라서 r은 3.25의 1의 10분의 1제곱 빼기 1을 하게 돼서 0.1251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퍼센트에 대한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때 곱하기 100을 내서 12.51%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개념 부분이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챕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상하수도 시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관련 공식 외워야 되는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유입 우수량의 산정에서 합리식에 대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 제 교재로 필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이것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Q가 360분의 1, 그 다음에 CIA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때 이 공식을 이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단위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자, 이때 단위가 조금 달라지게 되면 이 식에 대입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식을 암기해서 나는 사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량은 미터 세제곱 퍼 세크, 그 다음에 유출계수의 단위는 없고, 그 다음 강우 강도는 밀리미터 퍼 아워, 그 다음에 배수 면적이죠. 자, 여기는 매수 면적이 아니라 배수 면적입니다. 자, 배수 면적은 헥타르 단위를 사용할 때만 360분의 1 CIA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핵심 키 부분의 강우 지속 시간은 유입 시간과 유하 시간의 합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때 강우 지속 시간, 유달 시간을 구하는 방법은 이때 유하 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관의 길이와 관내 평균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유입 시간은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 공식은 무조건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문제풀이를 같이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닝의 유속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매닝의 유속 공식도 필기 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셨을 텐데 까먹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매닝의 유속 공식은 조도계수분의 1 곱하기 동수경사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경심의 3분의 2제곱입니다. 자, 이때 동수경사는 다 알고 계시는데 보통 이 경심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서 이 우측에 핵심 키를 보면 경심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경심이란 단면적을 윤변으로 나눈 것으로, 이때 윤변이란 무엇이냐 하면 물에 닿는 길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건 어떤 것을 뜻하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장방형과 원형이 있는데 장방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장방형은 말 그대로 네모입니다. 직사각형 혹은 정사각형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장방형은 일단 높이가 있겠고 h, 그 다음에 폭이 w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것은 수로이기 때문에 얼만큼 흐르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득 차서 흐르진 않고 일정량 한 이 정도만 수심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높이고 수심은 소문자 h라고 할게요. 자, 이때 중요한 점은 단면적을 구할 때는 이때 높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수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심인 소문자 h 곱하기 폭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윤변의 길이란 물에 닿는 길이이기 때문에 여기 h, 그 다음에 폭, 그 다음에 h가 닿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의 수심과 한 개의 폭을 더해 주시는 게 윤변의 길이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원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형. 자, 원형도 마찬가지로 먼저 원을 그린 다음에, 자, 원형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만관과 절반이 흐를 때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만관과 절반은 같기 때문에 가득 차서 흐른다고 보도록 할게요.
자, 가득 차서 흐른다고 하면 먼저 단면적이기 때문에 원의 면적 공식은 4분의 파이 d 제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윤변의 길이는 물에 닿는 면적인데, 자, 그러면 원이 파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윤변이 됩니다. 자, 학생 때 이건 한번 해보긴 했는데,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2파이 r이 원의 둘레였습니다. 이건 생각나죠? 근데 지금 환경공학에서는 반지름보다는 직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때 직경은 반지름의 2배이기 때문에 파이 d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윤변은 파이 d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파이가 약분되고 d와 d가 약분되기 때문에 4분의 d가 됩니다. 따라서 원형일 경우에는 경심은 4분의 직경으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한번 더 자세히 듣고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밑에 있는 케이지 요속 공식과 하젠 윌리엄스 요속 공식은 잘 출제되지 않고 예전에만 한번 출제되었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관거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도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합류식과 분류식의 특성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필기에서도 중요했던 만큼 실기에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특성들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크게 보면 합류식은 말 그대로 우수와 오수를 합친 게 합류식이고, 분류식은 우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관이 분류식입니다. 자, 예전에는 보통 합류식을 많이 사용했지만 요즘 지어지는 신도시에는 분류식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험에서도 분류식에 대한 특성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합류식과 비교해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암기를 해야 된다는 점 체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펼쳐주시면 됩니다. 자, 56페이지 하수관거 황화수소 부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필기 때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셨던 부분이죠. 자, 여기서 쉽게 생각해보면 이 황화수소 부식은 말 그대로 하수관거가 황화수소에 의해서 부식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자, 밑에 부식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가볍게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 하수관에는 일정량의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물 안에는 황산염이 존재하게 되죠. 자, 따라서 이 황산염과 물이 반응을 하게 되면 황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 밖으로 황화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안쪽이 혐기성 상태가 되어서 황화수소가 발생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때 위에는 공기 중에 산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황화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개가 반응하게 되면 황화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떤 물질이 발생하게 되냐면 황화수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H2SO4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수비를 맞춰주게 되면 수소와 황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산소를 두 개로 맞춰줍니다. 따라서 황화수소와 두 개의 산소가 반응하게 돼서 황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황산이 발생하게 되면 이 벽면에 황산이 마구 생기게 되면 황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이 하수관거의 부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측에 황화수소 부식 방지 대책이 있는데 당연히 황화수소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황화수소의 생성을 방지하는 게 곧 부식 방지 대책이 되겠습니다. 또는 이 황화수소 농도가 세기 때문에 황화수소를 희석해 주는 것도 중요하며 이때 황화수소가 황산으로 변할 때는 변하기 위한 유황산화 세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균 활동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관거를 청소하고 미생물의 생식 장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기타 여러가지 방지 대책도 있지만 이 반응을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하면은 황화수소가 없어지겠다 라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부식 방지 대책에 대해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 부식 메커니즘은 복잡하기 때문에 가볍게 읽어봐 주시면 되고 제가 설명한 거 위주로 방지 대책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유량계의 종류 및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공정시험 기준에서 많이 보았던 문제인데 이 공정시험 기준도 간혹가다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에 좀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때 위어의 종류는 직각 삼각위어와
직각, 사각 위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공식을 무조건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삼각위어의 공식을 외워주셔야 돼요. 자, 삼각위어의 공식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냐면 삼각의 3, 그 다음에 인자가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각위어는 인자가 4개가 있고 지수에서 5가 존재한다. 따라서 삼각위어는 3, 4, 5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때 유량 단위는 무조건 미터 세제곱 퍼 미니트 단위이기 때문에 이때 단위를 주의하면서 계산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각위어는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 하면 자, 사각위어는 4, 3, 2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삼각위어는 인자가 4개였지만 사각위어는 삼각위어보다 1개가 더 인자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인자가 존재하며 이때 4, 3, 2는 사각위어는 3 나누기 2의 지수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보다 오래 생각이 나실 겁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관의 유속이 0.6m/s로 절반으로 흐르는 주철관 직경 D를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주철관 직경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금 매닝 공식을 적용하고 있고 그 다음 관의 구배가 나와 있으며 조도계수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매닝 공식을 이용하면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매닝 공식은 조도계수분의 1, 그 다음에 구배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뭐였죠 이게? 경심이죠. 자, 경심은 어떻게 구했냐면 원형관과 장방형으로 구했습니다. 자, 근데 원형관은 만관이랑 절반이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때 경심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4분의 직경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주철관의 직경이기 때문에 경심 자리에 직경 4분의 직경을 대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궁금한 것은 D에 대한 식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솔브 기능을 이용해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항을 해서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인자들은 분모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3분의 2제곱을 반대로 넘기게 되면 2분의 3제곱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4분의 D에서 4를 우항으로 곱해주게 되면 D는 4 곱하기 i의 2분의 1제곱분의 n 곱하기 유속 전체의 2분의 3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단위를 대입하게 되면 직경은 0.0308m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단위는 cm입니다. 따라서 이 미터 단위를 단위 환산을 하게 되면 3.08cm가 나오게 되죠. 따라서 답은 D는 3.08cm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출계수는 0.7, 강우 강도는 i는 t 플러스 30분의 3600mm/h, 유입시간은 5분이고 유형면적은 2km 제곱, 하수관 내 유속은 40m/min인 경우 하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우수량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때 합리식에 의해서 유출량을 산정하는 것이고 하수관의 길이는 1km로 나와 있네요. 자, 그럼 먼저 Q는 360분의 1 CIA를 이용해서 대입을 할 건데 자,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단위를 꼭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강우 강도가 경험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T값을 구해서 대입해 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때 T값을 구할 때는 유입시간 더하기 유하시간을 구해서 유달시간을 구할 수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입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5분으로 주어져 있고 자, 유하시간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하수관의 길이 나누기 유속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km가 하수관의 길이가 되겠고 이때 관내 유속은 40m/min이기 때문에 분모에 대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해서 미니트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킬로미터는 미터 10의 세제곱 미터이기 때문에 단위 환산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30분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t에 3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0mm/h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필기도 그렇고 실기에서 학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이때 t에는 미니트 단위를 넣었는데 왜
아워 단위가 나오나요, 선생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앞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이때 강우 강도식은 경험식입니다. 따라서 이 경험식에서는 처음에 만든 사람이 넣어야 되는 단위를 맞춰서 넣어야 돼요. 그건 제가 따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그냥 분단위를 넣어야 되고 이때는 아워 단위가 나오는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A는 헥타르 단위로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킬로미터 제곱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0헥타르는 1km 제곱이 되죠. 자, 필기 때 이거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워 주셔야 돼요. 따라서 이 면적 단위를 헥타르로 바꿔주게 된다면 200헥타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는 Q를 그대로 대입하기 위해서 나머지 인자들을 대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때 답은 23.3333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데 답을 적을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수량은 23.33 미터 세제곱 퍼 세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챕터 3 펌프 및 펌프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챕터 3 펌프 및 펌프장입니다. 자, 이때 관련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자, 1번과 2번은 가볍게 읽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축동력은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축동력 P는 물의 밀도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 다음에 유량 곱하기 전향정, 그 다음에 효율을 나눠주게 됩니다. 자, 효율을 나눠주는 이유는 효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동력이 소모되기 때문이죠. 자, 이때 효율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한번 직접 한번 풀어보시면서 의문이 든다면 카페나 오픈 카톡에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우측 부분에서 원형 단면의 마찰 손실 수도도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단위를 반드시 맞춰줘서 대입을 해야 된다는 것도 주의 깊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펌프 사용 시 발생하는 현상. 여기 정말 중요하죠. 공동현상과 수격작용 현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의보다는 원인과 방지 대책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때 공동현상의 정의는 펌프가 돌고 있는데 갑자기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아니고 펌프 회전차나 동체 속에 흐르는 압력이 국소적으로 저하하게 돼서 그 액체의 포화 증기의 위하로 떨어져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인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는 방지 대책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원인입니다. 펌프의 과속으로 유량이 급증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의 과속으로 유량이 급증하게 되면 혼자서 모터가 엄청 빠르게 돌게 될 겁니다. 따라서 그때가 되면 포화증기의 미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 공동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펌프와 흡수면 사이의 수직거리가 길 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쪽에 물이 있는데 우리는 펌프를 위에다 설치를 해서 물을 끌어올릴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 펌프가 끌어들일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펌프가 최대 5m를 끌어들일 수 있다 하는데 만약에 이 높이가 6m가 되면 이 모터 내부에 과부하가 걸리게 되겠죠. 따라서 마찬가지로 포화증기와 미하로 떨어지게 돼서 공동현상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기타로 관내 수온이 증가할 때랑 펌프 흡입 양정이 높을 때도 마찬가지는 발생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측에 가용 유효 흡입수도와 필요 유효 흡입수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때 필요 유효 흡입수도는 공동현상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준이며 배관 시스템 설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부분이 주요 키 포인트입니다. 자, 색깔을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보라색으로. 이 부분이 키포인트라는 거 체크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용 유효 흡입수는 무엇인가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이것은 펌프 자체의 설정입니다. 따라서 이 펌프 자체의 설정보다 배관 시스템 설계가 크게 되면 당연히 공동현상이 발생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용 유효 흡입수도와 필요 유효 흡입수도를 잘 조절하는 게 이 펌프 운영의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격작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격작용은 영어를 보게 되면 워터 해머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 망치라고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물이 망치처럼 쾅쾅 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지금 막 걸어가다가 맨 앞 사람이 정지를 하게 되면 갑자기 막 부딪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체의 움직임이 변화함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발생하면서 관의 소음과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간에 공기가 발생하게 되면 공기와 유체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가 통과한 후에 유체가 통과하게 되면 그때 관 굴곡을 치면서 소음과 충격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격작용도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많이 되기 때문에 원인을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게 되면, 자, 원인을 보게 되면 정전 등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정지 및 가동할 때,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맨 앞사람이 걷다가 순간적으로 정지를 하면 물이 막 부딪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사이만큼 공간이 또 발생하게 되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배관에 급격한 굴곡이 존재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갑자기 꺾이게 되면 유속이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간이 발생하게 돼서 이렇게 수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원인을 기준으로 방지 대책을 설명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써 내려갈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같이 한번 문제풀이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 문제는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이 하나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직고도 30m 위에 있는 곳으로 관의 직경은 20cm, 총 연장은 200m의 배수관을 통해 유량은 0.1m 세제곱퍼세크의 물을 양수하고자 합니다. 이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가번 관로의 마찰 손실 수들을 고려할 때 펌프의 총 양정을 구하시오. 자, 총 양정 구하는 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에 있는 마찰 손실 수들을 고려하는 부분은 제가 암기를 하라고 했고 뒤에 붙는 부분은 속도 수두입니다. 이 속도 수두는 매우 작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지 않냐라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 실기를 풀 때는 웬만하면 무시하지 말고 다 적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이 속도 수두도 포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되는데 이때 유속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유량과 면적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때 유량은 주어져 있죠. 0.1m 세제곱퍼세크가 유량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4분의 파이 d 제곱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앞에서 경심할 때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까먹지 말라고 한번 더 적어드렸어요. 자, 따라서 4분의 파이 d 제곱인데 면적은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경이 20cm인데 이때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이것은 0.2m가 되죠. 따라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3.1831m/s가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수직고도에 있는 것을 먼저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0.03은 F에 대한 손실 계수고 그 다음에 0.2분의 200 이때 직경 미터로 바꿔서 대입을 해줘야 되고 이때 총 연장의 길이가 L입니다. L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펌프의 총 양정은 46.0253m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답은 둘째 자리까지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46.03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나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펌프의 소요 동력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P는 로지 QH 나누기 효율입니다. 자, 이때 물의 밀도를 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kg/m 세제곱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것을 한번 포인트를 잡고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왜 물의 밀도가 1000kg/m 세제곱이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물의 밀도는 1g/m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1000kg/m 세제곱이 되나요? 자, 이것을 단위 환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위 환산을 하기 위해서 이거 색상을 바꾸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긋고 자, 먼저 1g
그 다음에 세제곱 센티미터는 분모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때 g은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g은 킬로그램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세제곱 센치는 밀리리터와 같습니다. 자, 밀리리터. 자, 그러면 10의 세제곱 밀리리터는 리터가 되겠고, 자, 이 리터도 미터 세제곱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10의 세제곱 리터는 미터 세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 단위들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자, 단위를 어떤 식으로 잘라야 되냐면, 먼저 세제곱 센치는,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자, 세제곱 센티미터는 밀리리터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세제곱 센치랑 밀리리터는 소거가 되고, 자, 리터와 리터도 소모가 됩니다. 소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g과 g도 소거가 되고, 자, 이때 10의 세제곱과 10의 세제곱도 소거가 되기 때문에 남는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세제곱이 되겠고, 남는 개수라고 하겠죠. 개수는 10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0의 세제곱인 1000kg per 미터 세제곱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때 중력 가속도는 9.8m per 세크 제곱이고, 그리고 유량과 방금 구한 총 양정을 대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효율은 70%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는 7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효율을 1로 봤을 때를 바꿔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70을 대입하는 것이 아닌 0.7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64,435.42W가 되는데, 자,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따라서 이 킬로와트는 와트와 비교했을 때 10의 세제곱 관계가 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때 킬로가 붙게 되면 10의 세제곱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g과 킬로그램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따라서 이것을 그대로 계산하게 되면 64.4354kW가 나오게 되고, 이때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64.44kW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길게 한번 이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한 20분에서 25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계산 문제를 좀 차근차근 풀다 보니까 30분이 넘게 됐네요. 자, 여러분들 이 3과목을 배우기 전에는 무조건 전 과목을 복습하신 다음에 3과목으로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